제129화 혈천교의 만행 그리고 생마 사천 성도 폭양객점 별원. 때는 유시였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잠시 지나면 어두움이 세상을 덮을 모습이었다. 사천의 폭양객점은 최근 3년 동안 매우 뜨거운 감자였다. 중원 제1기녀인 천효화라는 여인인 사천에서 유명한 기생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미료로의 최고 기녀였다. 이 미료로의 기녀들은 몸을 파는 홍루에 소속된 여인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시, 서, 화, 등 청루에 소속되어 본인의 재능을 파는 여인들도 있었다. 이 천효화란 여인은 청루에서 소속된 여인으로 사천뿐 아니라 중원에서 소문난 천하제일기녀로 이 여인의 명성을 안 사람들은 젊은 남자도 나이 많은 남자도 이 여인과 잠시라도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재능을 보며 담소하는 것에 목숨을 걸 정도였으니 천효화는 미료로를 나서는 일이 없었으나 일에 2번 2시즌 폭양객점에 나와서 그녀는 비파를 타며 사천 성도의 대갓집 공자들과 호족 집안 자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였다. 여인이 이곳 폭양객점에 나오는 날에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리고 사천에 최근 명물이 된 객점이 있었는데 이 객점의 이름이 폭양객점이었다. 이 폭양객점이 유명한 것은 성도에서 제일 큰 규모로 하루 12시즌 사람들이 낮부터 밤까지 머물며 놀 수 있는 도박장과 유흥시설이 있었으며 요하로와 연합하였는지 여인들을 사서 맘껏 놀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돈과 재물이 있는 한량이라면 하루 12시즌 1년 365일 돈과 인생을 낭비하며 즐길 수 있는 중원 제1 타락시설의 끝판왕이라 보면 될 것이다. 이 폭양객점을 보노라면 다만 돈과 재물이 없음에 한탄할 뿐이었으니 도대체 이곳은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튼 해는 뉘엿뉘엿 석양이 서산마루로 기울고 있었으며 세상은 붉은 노을로 매우 고즈넉한 모습이 되었다. 폭양객점에 5개의 별원이 있었다. 그 이름이 철룡원, 천하원, 무릉원, 봉황원, 황금원이 있었는데 이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하루 숙박만 해도 황금 100냥이나 되었고 이는 일반인이 편법이 아닌 방법으로 인생을 통틀어 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곳 별원은 1년 내내 공실이 없었다. 중원의 관부뿐 아니라 지방의 호족들 그리고 사천에 흩어진 거부들은 언제나 이곳 폭양객점 별원을 이용하였으니 말이다. 이곳 폭양객점의 5별원 중에 가장 화려하고 멋진 곳이 바로 황금원이었는데 삼공자, 아직 바람이 찹니다. 밤이 되려 하온데 내실로 드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또 다른 즐거운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정원을 포기하고 내실로 들어가란 말인가? 아직도 16혈종단 단주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모르나? 아닙니다. 저희야 삼공자님의 심신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사를 하실 분이신데 옥체에 무슨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놀고 먹는 것도 건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하지만 단주, 나는 나이 30이 되지 않았으니 걱정일랑 마시게. 오히려 단주나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이 좋을 듯하네. 삼공자께서는 농이 심하십니다. 우리 혈종단의 단주들이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 혈천교의 21명의 단주는 모두가 하나같이 도검불침이요 금강불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너희 단주들은 이미 경지로 모두가 양광이현을 넘어 오령봉성을 성취한 명실공히 초절정 삼룡경의 경지를 이룬 자들이지. 아마 2에서 3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화경의 경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인정해 주시니 말입니다. 뭐 인정인가? 지금도 981방의 장로들이 2~3명 덤비더라도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하하,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그건 그것이고 무엇을 물어보려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형제들보다 무공에 입문한지 조금 늦는다는 것을 단주도 알고 있지. 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존심이 매우 강하지.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해. 이는 단주도 알고 있지 않나? 네. 16 혈종단 단주는 삼공자의 말에 골이 심하게 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어려운 숙제를 주신다는 것인데. 단주는 심각한 얼굴이었고 지난번 단파에서 잡아먹은 애들은 영양가가 좀 없었다. 300명이나 생기를 빨았지만 나의 아수라 혈기에 미미한 도움이 되었구나. 나의 혈유마마공을 운영하려면 최소 8분 능선을 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칠룡대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나는 고작 5월을 넘었을 뿐이야. 지금 속도라면 나는 3년이 지나야 혈유마마공을 십성 펼칠 수 있다. 제길 삼공자는 귀주에서 사천까지 오시면서 벌써 20여 개의 혀를 들려 수천의 여인을 삼켰으면서 단파 사건을 묻으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단파 모든 마을의 아수라 마목 수액을 살포해서 단파 모든 마을에 연병이 도는 것으로 처리했건만 썩을 아수라 혈기를 향한 저 탐욕을 어찌 막으리오. 그래서 말인데 아, 삼공자님, 지금 저희 혈종단은 삼공자님의 성공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공자님을 위해 미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산. 그렇습니다. 이곳 성도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입니다. 이곳이라면 수많은 여인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흐흐흐흐. 내가 이곳 사천을 오기 위해 단파에 들려서 잠시 놀았던 것이지. 일단 사천 성도에 들어왔는데 내가 왜 굳이 미산으로 내려가야 한단 말이냐. 삼공자의 말에 단주는 얼굴이 일그러져 고개를 숙였다. 아, 젠장. 왜 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지금 당문과 오왕부에 펼치는 작전으로 바쁜데 이곳 폭양객점으로 인력을 돌린다면 우리가 준비한 계획의 누수가 나는데 말이야. 하! 갑자기 지독한 피곤이 확 밀려오냐? 마목의 수액을 한 사발 들이켜야겠다. 쩝! 삼공자는 단주의 얼굴을 보며 말한다.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이냐? 아! 아닙니다. 이것이나 받아라. 오라! 이것이 뭡니까? 흐흐흐흐. 혈미정이다. 혈미정이라니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번에 본천에 있는 사내 녀석이 만든 아주 굉장한 물건이지. 이것을 물이나 술과 같은 액에 타면 순간에 녹아들어. 무색 무취하여 이것을 탔는지조차 알 수 없지. 냄새나 맛도 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 삼공자란 인물은 본인의 머리를 손으로 톡톡 두드린다. 이를 단주는 조금 멍청한 얼굴을 하며 삼공자를 멀끔히 바라본다. 이런 멍청하기는. 자네는 그런 몽롱한 눈은 하지 말게. 공자께서는 왜 머리를 두드립니까? 이것을 먹은 녀석은 비록 세상의 시름을 모두 덜고 쾌락에 몸부림치지만 잠깐 있었던 모든 기억을 잃는다. 그리고 상대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게 된다.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말이야. 헐, 그런 묘약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대단한 물건이지. 너희 16혈종단에 편성된 녀석들이 약 800명, 그리고 수종드는 하인들이 약 500명. 또한 미르르에 편성된 혈천교의 연무사가 500여 명이 이곳 사천에 동원된 혈천교의 인물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네, 이것저것 잡스러운 것까지 도합 300여 명은 더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야. 오왕부와 당문 그리고 내 녀석이 준비한 미산에 투입된 혈천교의 작전이라면 인원이 조금 딸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폭양객점에서 나의 일을 진행한다고 하니 내 녀석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혈미정이라면 내가 아수라 혈기를 배양하는 것에 단 10명이면 되겠구나. 그러니 너는 그리 난감해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습니까? 이곳 황금전과 폭양객점의 밀실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밀실에서 여인들을 공급하고 나는 내 침소에서 여인들의 생기를 빨면 되겠구나. 중요한 것은 여인 하나를 반입한 각만 내게 두고 다시 다른 여인을 주면 나는 단 한 달 내에 무려 일성의 성취를 올릴 수 있겠구나. 흐흐흐흐. 이것은 아주 거저입니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 공자님, 처리된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빠, 아! 공자님, 왜 머리를 때리신 것입니까?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픕니다. 단주의 몰골이 울상이었다. 내가 하나를 주었으면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 수하 중에 양총관이 꾀돌이더구나. 녀석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아! 내가 양총관을 잊고 있었군. 야! 역시 삼공자님이시군. 내 수화까지 짧은 시간 다 파악하고 있으니 말이야. 아!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곳 폭양객점의 특실과 이곳 황금전 벼런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흐흐흐흐. 이곳 폭양객점은 이제 환락의 장소요. 이곳 사천의 아수라 아가리가 되겠군요. 그렇지. 좋군. 그럼 자네만 믿지. 자네가 나의 뜻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알겠네. 단주. 나는 반드시 칠령대전이 끝나는 내년 봄이 돌아오면 혈천교의 소교주가 될 것이다. 그때 16혈종단 단주도 장로원의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물론 혈령전 전주라는 보직도 받으면 좋겠지. 아! 혈령전 말입니까? 바로 소교주님의 친위부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단주는 급히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3번 박는다. 쿵, 나는 그런 허례를 좋아하지 않아. 행동으로 보이는 충성을 좋아할 뿐이야. 속히 일어나라고. 단주는 급히 일어났으며 흐흐흐흐. 소교주님,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삼공자가 아니라 소교주란 말이지. 네, 소교주님.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부를 수 없지만 소교주님과 단둘이 있으면 삼공자님을 소교주님이라 하겠습니다. 역시 16혈종단 단주는 현명하여 줄을 잘 선단 말이야. 삼공자와 16혈종단 단주는 폭양객점 5벼런 중에 제일 웅장하고 화려한 황금전 벼런 정원에 나와서 담소하고 있었으며 이제 붉은 노을은 사라져 어두운 밤이 되었는데 이 어두운 밤에 황금전 정원에서 두 사람의 음흉한 웃음은 주변으로 널리 퍼져나가다 사라졌으니 한 사람이 어두운 밤 높다란 담을 넘어서 신법을 급히 밟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당황한 얼굴이었고 그는 사색이 된 얼굴을 하였으니 그의 얼굴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신법은 매우 뛰어나 신속하게 바람과 작은 동산의 대나무 숲을 가르고 있었는데 도대체가 이 자는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인가? 그런데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의 복장은 희미하게 보였으나 명확한 것이 그의 복장은 일반인의 복장이 아니라 여기저기 찢어진 부분을 바느질하여 기운 흔적이 여러 곳 있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 매듭이었다. 그는 분명히 개방의 인물인데 이런
그의 매듭이 8결이었다. 이 8결이라면 개방의 장로가 7결, 방주가 9결의 신분이니 그는 분명히 8결의 신분인 후계, 즉 다음 때 개방 방주가 되는 인물이지 않은가. 비매보, 비연 출정. 씩, 슈슈슈슈슈. 그의 유연한 신법은 공기를 갈랐으며 그가 지나는 곳에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이 주변으로 울리고 있었는데 씩, 슈슈슈슈슈. 휙킥, 휙킥. 파파파. 파파파파. 파파파파. 이때 공기를 가르는 또 다른 파공음이 쇄도하였다. 이 파공음은 후계 주변으로 쇄도하더니 그의 신형을 따라 속력을 내고 있었다. 아, 혈천교 무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혈륜표였다. 이 혈륜표 주변으로 작은 회오리 바람이 일었고 이 바람 주위로 혈광이 번쩍거렸다. 결국 파파파파. 후계의 다리 사이를 지나던 이 혈륜표는 나무에 박히는 것도 있었지만 신속하게 움직였던 후계의 좌측 다리에 꽂히는 것이 있었으니 무려 4개나 있었는데 휘이. 쳐. 대굴대굴. 개방의 후계는 지면에 내려섰고 대나무 공터에 떨어져 내린 후 지면에서 여러 차례 굴렀다. 휘이. 쳐. 대나무 숲 공터에 떨어져 내린 5사람이 있었으며 처벅. 후계에게 다가오는 2사람이 있었다. 제길, 폭염객점이 복마전이었을 줄이야. 폭염객점은 힘약한 여인들을 잡아먹는 아수라의 아가리 같은 곳이다. 어서 개방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 폭염객점 밀실에서는 어떻게 이곳 사천의 호족들의 자제들과 오왕부의 후손들, 관부의 자제들로 가득 채워지고 이들이 이 괴악한 변태 놀이에 참여하고 있단 말인가? 뿌드득! 성도 관부 재영한 철사사에 알렸으니 속히 포교와 포도들이 나서야 하는데 후계는 자신의 좌측 다리를 보며 안색이 흑색이 되어 난감한 표정이었다. 처벅. 후후후후! 내 놈이 감히 폭양객점에서 와서 망동을 하느냐? 왜? 기녀를 희롱하느냐? 우리 기녀들은 청로에서 일하는 몸 파는 여인이 아니란 말이다. 2녀석 중에 얼굴에 상처가 있었던 인물이 그 얼굴을 실룩거리며 말한다. 아, 다행이다. 녀석들이 내가 기녀들을 희롱했다고 말을 하는군. 내가 981방의 감찰당 소속의 인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군. 흐흐흐흐. 녀석아, 너는 이곳으로 도망하며 내 녀석의 친구를 통해 이곳 재영한 철사사에 신고했더구나. 하지만 내 놈은 쓸데없는 일을 했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나는 그대들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해서 관부에 신고를 하였을 뿐이요. 그런데 도망가는 나를 쫓아오며 이러한 병기로 나의 다리에 상처를 입혔소. 나는 기녀를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오. 이놈 봐라! 그렇다면 내 녀석과 시비가 붙은 포정사의 자제께서 거짓말을 하였단 말이냐? 포정사의 넷째 공자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시는 훌륭한 인품으로 우리의 단골이다. 그리고 이 괘씸한 녀석아, 너는 혹시 포교님들을 기대하는 것이냐? 저 포교님과 일행분들은 이리로 나오시지요. 폭염객점의 호위무사로 보이는 인물은 고개를 돌려 뒤에 선 3명의 인물을 불렀다. 허허, 이런. 이들은 재영한 철사의 관복을 입은 자들이 아닌가. 그들은 천천히 걸어왔다. 처벅. 이런, 어찌 그대들이
이 폭염객점에 호위무사와 함께 나옵니까? 이들이 내게 암기를 날린 것을 그대들은 그냥 보셨단 말이오. 혹시 물론 이대인들은 우리와 함께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흐흐흐흐. 다섯 사람들의 얼굴은 매우 음흉하였고 후계의 얼굴은 심하게 구겨졌다. 또한 후계는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그의 두 눈은 쉴 새 없이 좌우로 돌아가고 불안해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